안녕하세요. 토렌트의 위법성과 소리바다 사건을 발표하게 된 구조입니다. 저희 조는 줌 회의와 단톡방을 통하여 각자 파트를 맡아 PPT 수정 및 녹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통해 PPT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렌트의 정의와 위법성 여부는 관련 기사와 판례를 통해 간단하게 다루고, 두 번째로 소리바다 사건은 관련 판례와 기사를 통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들의 토론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토렌트란 인터넷 곳곳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입니다. 한 명이 상대방에게서 자료를 전송받는 1대1 방식의 P2P와는 달리 다수 사용자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나눠받아 하나로 합치는 1대4 방식이며,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동시다발적으로 무료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이유로 토렌트는 불법 콘텐츠로 자주 악용됩니다. 토렌트의 동작 원리는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구글 같은 검색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다운받고자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시 그와 동시에 다운로드한 파일 조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불법 파일 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의 위법성을 알기 위해선 먼저 동아닷컴의 토렌트 관련 기사를 보시면, 대법원에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사입니다. 앞서 원심에서는 토렌트 파일을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P2P와 같이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며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렌트 파일을 악용한다면 그에 따른 위법성도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리바다 사건의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소리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리바다란 온라인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로 이용자 서로의 컴퓨터에 저장된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2P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리바다 사건의 사건 개요를 살펴보자면,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복제된 디지털 음악 파일을 교환하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그 결과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여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2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산하 4개 음반사의 이름으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제17조의 5호 권리의 침해죄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소리바다 측은 자신들의 음악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 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검찰은 운영자를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조문으로는 저작권법 제1조, 제2조의 10호, 22호, 23호, 그리고 형법 제32조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소리바다 사건을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음반 제작자들의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하였는가와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는가를 법적 쟁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나,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 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시일, 장소, 방법 등에 의하여 정범이 행한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방조범이 어떠한 행위로 방조하였는가를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리바다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정범들 5명의 성명, 각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설치 및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태양, 공유 폴더에 위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을 저장한 채
다시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제공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변경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정범들이 다운로드 받았다는 mp3 파일은 모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제작한 음반이나 CD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정범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들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정범들의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다음 범죄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범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복제나 배포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과 관련된 사유일 뿐 고소의 유효 조건으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저작 인접권자로서 정범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음반에 대한 저작 인접권, 즉 복제 배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형사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에게는 적법한 고소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유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 특히 동시 접속자 5,000명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인들의 mp3 파일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27조 소정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배포권 침해 여부는 소리바다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등 개별 사용자들의 타인이 mp3 파일을 정송받아 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또는 파일 교환 행위 자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유형물의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배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법상 전송의 개념 표지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정범들이 피해자들의 배포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정범 등의 배포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조 행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행위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실제로 그 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이 저작 인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자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서 말하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 폴더에 담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P2P 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음악 파일의 공유 행위는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는 음악 파일의 복제라는 결과에 이르게 됨을 예견하면서도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피고인들도 매일 한두 번 소리바다 서버에 직접 접속함으로써 운영 상태를 점검해 왔을 뿐 아니라 음반 제작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법제이사가 피고인에게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서비스의 중단 내지 보완을 요청한 이래 수차례의 경고와 요청을 한 바 있음에도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버의 운영을 계속하여 정범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접속 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나아가 다시 그 파일들을 자신들의 컴퓨터 공유 폴더에 담아둠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여 정범들 복제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것이라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조의 점에 대해서까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리바다 사건의 관련 기사를 보시면 mp3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과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음악 파일 교환을 중개한 것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들 간의 토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조는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가 방조범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가 맞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토론하는 것이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의 의미에 따르면 소리바다 측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제권을 침해하는 많은 이용자들을 소리바다에서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방조범으로서 어느 정도 처벌은 하나 형벌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제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는 잘못이므로 소리바다 측에서 그 침해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규제나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고 그러도록 소리바다에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운영자들은 단순한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자들의 입장에선 불법적으로 사용되리란 예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운영자가 다수의 이용자를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파일 공유를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각종 논문과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이 사적 복제를 넘어서서 무단 배포를 할 수 있음을 운영자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단 배포를 용이하게 해준 바 방조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공지사항 및 안내 문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을 명시,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시하고 무단 배포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색출하여 빠르게 삭제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견하였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운영자들이 그 많은 침해물을 일일이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리바다 측에서도 불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운영자들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용자들은 그것을 따르며 함께 불법적인 이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조가 토렌트의 위법성과 소리바다 사건의 PPT를 만들기 위해 정보 수집을 하기까지 참고했던 문헌들입니다. 여러 논문들과 지식백과, 판례, 기사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